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자동차 영상이에요. 오늘 가지고 온 차는 BMW 전기차, 그 중에 i5 eDrive 40입니다. 원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거는 5시리즈 중에 530i였어요. 제가 글을 올린 적도 있었죠. 근데 그거를 보신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알게 된 BMW 한독 서대구 지점에 팀장님이 있어요. 그분도 그렇고 이번 5시리즈는 무조건 이 i5를 타봐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타보고 결정을 해라. 그래서 지금 요거를 빌려서 일주일 조금 넘게 써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얼추 1000km 가까이 탄 것 같아요. 많이 탔죠? 왜냐하면 요거를 제가 이제 살지도 모르니까 빠삭하게 타봐야죠. 어땠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5시리즈 전기차는 사실 그냥 봐서는 내연기관과 전기차 사이에 그 외형 갭이랄까?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면이 더 괜찮게 다가오더라고요. BMW 차량이 늘 그렇지만 이 그릴이나 후면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데 제 기준에서는 괜찮다고 보이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문제가 되거나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었어. 오히려 저는 요런 감성 좋던데요. 어쩌면 이제 제가 X7을 타고 있으니까 네이징이 된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거짓말 하나 없이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본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i5 타보려고 빌렸다고 했을 때 질문 주신 게 뒷좌석 불편하냐 그거였어요.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등 각도가 좀 세워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살짝 눕듯이 앉는 거를 좋아한다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원래 좀 눕듯이 앉는 거를 좋아해서. 근데 이제 요 시트를 잘 보면 엉덩이랑 다리 쪽으로 살짝 각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여기에 맞춰서 앉으면 안정감 있고 괜찮습니다. 등판도 여기 평평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가족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꽤 많이 뒷자리에 태워서 시승해보고 했거든요. 대부분 하는 이야기는 의외로 편하다, 나쁘지 않다 그거였어요. 이제 딱 봤을 때는 세워져 있으니까 불편할 것 같은데 앉으니까 괜찮더라 요런 이야기. 제가 키가 180cm거든요 앞에 사람이 앉던 세팅인데 다리라든지 무릎 쪽 공간도 그렇고 아래로 발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튼 그래서 이제 뒷자리가 불만이라는 평가가 많아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인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아서 좀 놀랐어요. 그 외에 실내 디자인은 요즘 BMW가 밀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요즘 시대 흐름을 생각하면 터치로 바뀌고 이런 거는 좋다 이거야. 근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는 게 이왕 터치식으로 했으면 햅틱 같은 그 눌렀을 때 손가락으로 전달되는 피드백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신경 좀 써줘라.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i5를 쭉 둘러봤을 때 디자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시승한 차가 화이트라서 더 요게 부각되는 걸 수도 있는데 옆에서 보면 블랙 라인이 들어가면서 차가 좀 더 얇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쪽에는 그런 처리가 없어서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요거를 달렸을 때는 어떠냐? 제가 시내, 일반 도로, 고속도로, 산길, 시골길, 평소에 자주 다니던 환경도 그렇고 잘 다녀보지 않던 낯선 곳도 그렇고 꽤 많이 다녀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잘 달린다. 왜 주변에서 이번 5시리즈는 i5를 타봐야 된다고 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평소에는 이제 노면을 느끼면서 부드럽게 달려요. 근데 이제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이게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 조금 과장 보태면 자기 부상 열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이게 주는 매력이 엄청나더라고요. 특히 전기차 특유의 그 토크가 바로 팍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때는 그 매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게다가 스포츠 모드로 두고 달려보면 이게 바닥에 쫙 붙어가는 것 같은 느낌의 부드러운 가속감. 진짜 달려보면 이거 미쳤다. 정말 주행감 좋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다만 이게 차가 조금 묵직해서 그런가? 핸들 반응이라고 해야 될지 요게 살짝 좀 더딘감은 있어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돌려야 되는, 그리고 달리다 보면 조금 늦게 차가 따라오는 것 같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핸들을 말한 김에 요거는 D컷으로 들어가고 좀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X7도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싶을 정도? 이 핸들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손맛도 그렇고. 참고로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후륜 조향이 없는데 40이더라도 엠팩 프로는 후륜 조향이 됩니다. 회전 반경 차이가 얼마나 체감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타본 모델 기준에서는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좀 아쉽긴 했어요. 어쨌든 유턴을 할 때 이제 차 크기가 좀 실감나기는 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런 일반적인 도로를 다니다 보면 방지턱도 많고 한쪽만 이렇게 툭툭 꺼지는 노면 맨홀 뚜껑 많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오는 불쾌함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녀보면 대부분
부드럽게 넘어가요. 차가 다니면서 이제 지금도 그런데 한쪽으로 푹 꺼지거나 털리거나 해도 금방 이제 또 안정적으로 다시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보면 막 높이가 다 다르고 그렇죠. 어떤 거는 막 엄청 높고 그런 데서는 이제 뭐랄까 좀 넘어보면 앞쪽은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충격 흡수가 많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요 모델 기준에서 뒤쪽은 좀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빠르게 잡아주는, 근데 그렇다고 충격이 엄청 심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이야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거죠. 원페달 회생제동. i5에는 적응형 회생제동 모드가 있습니다. 요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차에서 싫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데, 회생제동 걸릴 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감속이 걸리면서 뭐랄까 좀 불쾌함이 오고 그런 거. 근데 이 적응형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 속도 같은 운행 환경이나 전방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그 강도 같은 게 스스로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다가 발을 살짝 놓고 있으면 불쾌한 감속 없이 부드럽게 나가면서 감속이 되고요. 뭐랄까 좀 일반 내연기관처럼. 근데 시내 같은 데서 앞차랑 간격이 좁다 그런 데서는 조금 더 제동이 세게 걸려요. 신기하죠? 이게 익숙해지면 정말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뭐 만약에 이런 적응형도 어색하다고 하면 설정에서 바꿀 수 있어요. 구동장치 및 차체 여기로 가가지고 변속 모드 D에서의 회생 제동 이거를 낮음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그냥 내연기관 타듯이 그런 주행 질감을 느끼면서 탈 수가 있어요. 평소에 내연기관 타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자주 즐겨 쓰는 크루즈 기능. 제가 많은 브랜드의 차를 타본 건 아니지만 차선 유지라든지 깜빡이를 켰을 때 그 자연스럽게 차선을 옮기는 부분,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비가 오면서 어둑한 환경 있죠. 그럴 때 이제 차선도 그렇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도 안정감이나 자연스러운 주행은 탑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시골길 같은 데도 다녀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데를 이제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없는, 그래서 엄청 어두운 그런 환경 있죠. 그런 데서도 요 녀석 크루즈로 잘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계속. 물론 이제 저번부터 제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전기차 살까 하면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유연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주행 거리도 그렇지만 내 주변 환경에서 이제 급속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그리고 그 차 자체의 디자인이라든지 주행 질감, 뭐 승차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이 i5는 제가 지금 예약 걸어두려고 하거든요. 결국 넘어갔습니다. 타보고. 뭐 M60까지는 저한테는 많이 오버인 것 같고 40 엠팩 프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제가 이제 이거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설명이 그냥 되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제가 승차감 이야기했는데 요게 하차감도 쩔어요.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내리려고 준비를 하면 딱 이렇게 내리기 좋게 시트가 움직이죠. 그리고 차체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왜 그런 차 있잖아요. 내릴 때 낮으면 하면서 일어나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무튼 요거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진짜 괜찮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계속 추천하는지 알겠더라. 전기차에서 또 하나 예민한 게 주행 거리죠. 제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우선 주행 거리는 홈페이지 기준에서 말하는 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완충까지는 안 했지만 500km는 충분히 찍는 수준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97% 충전한 상태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446km일 때 실제로 제가 테스트 겸 출장 겸 해가지고 안동을 거쳐서 상주 쪽으로 해가지고 국도, 고속도로, 산길 이런 식으로 쭉 돌아봤거든요. 밤에는 이제 날이 추워져가지고 가볍게 히터도 켰고요. 왕복 226km 정도 해가지고 집 근처 충전소 오니까 배터리는 42% 남았고 그때 이제 주행 가는 거리를 보니까 197km. 근데 이게 제가 전비를 생각하면서 달리고 그런 게 아니라 부스트도 중간중간 땡겨보고 테스트하고 싶어가지고 스포츠 모드로 두고도 계속 좀 달려보고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적으로 주행하듯이 달렸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이번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저한테는 의미하는 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보여드렸지만 장거리를 가거나 제가 메인으로 탈 차는 이미 있거든요. X7. 그러면 이제 내가 전기차를 산다고 했을 때 용도라든지 활용성은 뭘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최대한 멀리 간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공항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면 부산? 그 정도? 그런 활용을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이 이점이 되는 그런 계산이 좀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그렇지만 가지고 있던 생각도 점점 사라지게 된 거죠. 이제 내가 쓰는 환경에서 이득이 될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민할 수 있는 게 충전 속도인데 최대 205kW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제 환경에서 주변에 있는 급속 충전이 대부분 100이라든지 200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코스트코 같은 데를 가가지고 40% 정도 남았을 때 필요한 거를 사고 하면서 충전도 해보고 평균적으로 내가 이거를 충전하면서 잠깐 뭔가를 했을 때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보니까 80%에서 90% 이상 충전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 고속도로 다니면서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한 끼 때우거나 그럴 때도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게 괜찮게 체감이 되더라. 물론 이제 그래도 휘발유차처럼 뭐 몇 분 안에 다 충전이 되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게 안 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 충전소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i5를 타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뭐냐? 저한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 클로징이 없다는 거. 적응되고 하면 뭐 문 닫으면서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평소처럼 문을 닫았는데 이게 계속 문을 다시 닫으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래서 역체감은 무섭구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중 접합유리가 아니라는 거. 일반적으로 요게 주행할 때는 조용해요. 그리고 전기차 특유의 그런 정숙성 그런 것까지 녹으면서 조용한 건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100에서 이제 110km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는 바람소리가 꽤 들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요 바람소리 때문에 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목소리 톤을 높여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조용하게 있는데 뭔가 좀 신경 쓰이는 잡음, 소음 그런 게 생기면 유달리 더 거슬리는 거. 딱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했죠. 작년부터 알게 된 팀장님이 계신데 이번에 i5를 빌려주셨다고. 제가 이제 대구 경북권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뭐랄까 그런 편리함, 소비자 입장에서의 좀 아쉬움 그런 거를 좀 많이 푸념하긴 했거든요. 그동안.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빌린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썰을 다 풀기에는 너무 길 것 같고 핵심은 BMW 한독 서대구 지점의 김승한 팀장님 지금 보이는 명함에 연락처 있으니까 대구 경북권에 계시면서 혹은 뭐 다른 지역이라도 BMW 차량 궁금하거나 할인 구매, 프로모션 관련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싶다, 상담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연락해보세요. 제 채널 보고 이제 연락했다고 하시면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했지만 40 엠팩 프로 도움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i5 e드라이브 40 소개드렸습니다. 계속 강조했지만 차는 진짜 좋아요. 저도 그렇지만 전기차를 싫어하던 친구도 요거를 타보고는 야, 이 정도면 전기차 사도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 친구도 거의 넘어갔어요. 다만 이제 이게 좋기는 한데 출고가 기준에서 보면 부담이 좀 크기는 해요. 저도 이제 출고가 그대로라고 하면 이거를 살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승한 팀장님 도움 받아가지고 할인이라든지 그런 혜택 보면서 이제 요거를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기도 하고. 어쨌든 요 i5에 관심이 있는 분들, 뭐 저처럼 사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차는 진짜 좋더라. 딱 이렇게 결론이 지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잉. 아, 이게 근데 비가 와가지고 촬영하기가 좀 참 그래요. 여러 가지 공간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